여러분,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누군가에게 만만하게 보였던 경험 있으실 겁니다. 나를 쉽게 보고 선을 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 고생했던 적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런 순간마다 속으로 내가 뭘 잘못했지? 혹은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걸까? 라며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깊은 고민과 번뇌에 빠져들곤 하셨을 겁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무례함과 뻔뻔함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그저 묵묵히 참기만 하다가 결국 마음의 병을 얻고 영혼의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타인의 이해할 수 없는 무례함 앞에서 한없이 무력감을 느꼈고 그로 인해 스스로의 가치마저 의심하게 되는 고통스럽고 암울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갇혀 살거나 타인의 행동에 휘둘려 우리 자신의 소중한 삶과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나를 만만하게 보며 끊임없이 선을 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현명하고 지혜롭게 다루고 동시에 우리의 소중한 자존감과 정신, 건강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을지에 대해 철학적 지혜와 심리학적 통찰, 그리고 실용적인 대처법들을 총망라하여 함께 깊이 있게 고민해 보려 합니다. 충분한 위로와 깊은 공감을 담아 여러분의 지치고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드릴 테니 잠시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과 복잡한 생각들을 모두 내려놓고 제 이야기에 차분히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통찰과 용기를 주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먼저 무례한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휘둘리거나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에 잠식당하지 않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그들의 행동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단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시선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적인 사건들, 즉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말에 대해 일희일비하며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내면 세계, 우리의 생각과 반응을 통제함으로써 흔들림 없는 평화와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다른 사람의 무례하고 거슬리는 행동은 엄연히 우리의 통제 밖에 있는 영역입니다. 그들이 왜 그런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지, 어떤 비뚤어진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자신의 내면적인 가치를 굳건히 세우고 타인의 피상적인 평가나 비난에 일절 흔들리지 않는 자기 긍정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무례함 때문에 우리의 본질적이고 고유한 가치가 조금이라도 훼손된다고 느끼거나 그렇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오직 우리 스스로가 부여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경솔한 행동이나 무지한 말 한마디로 인해 좌우되거나 상처받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비관주의 철학자로 알려진 쇼펜하우어는 무례하고 몰상식한 사람에게서 상처받거나 우리의 정신이 오염되지 않기 위해 침묵, 거리, 질문이라는 세 가지 실용적인 지혜를 활용하라고 매우 통찰력 있게 조언했습니다. 즉, 감정적인 맞대응이나 즉각적인 반응 대신 잠시 침묵하고 그들과 물리적, 정신적 거리를 유지하며 그들의 행동의 본질에 대해 질문하는 철학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이러한 깊이 있는 철학적 통찰들은
우리가 무례함이라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에 있어 매우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중요한 기반이자 나침반을 제공해 줍니다. 이제 이러한 철학적 바탕 위에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처 방안들을 하나씩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례한 행동에 대해 감정적으로 격앙되거나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종종 상대방이 우리에게서 유도하고 싶은 혹은 기대하는 반응일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맞대응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불필요한 갈등을 증폭시키며 결국 우리 스스로에게 더 큰 정신적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줄 뿐입니다. 우리는 마치 거대한 태풍의 한가운데 있는 태풍의 눈처럼 외부의 거칠고 몰아치는 바람과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내면의 평화와 고요함을 유지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무례하고 자극적인 말에 동요하거나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철저히 감정적인 수신거부 태세를 통해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막아내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비바람에도 젖지 않는 완벽한 방수 코트를 입은 것처럼 그들의 무례함과 부정적인 기운이 우리에게 조금도 스며들거나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는 굳건한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최소화하고 모든 상황을 보다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순간적인 분노나 깊은 좌절감에 휩쓸려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기보다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전체적인 상황의 흐름과 본질을 조망할 수 있는 정신적인 여유와 지혜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는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고 상황을 주도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둘째, 때로는 무시와 회피가 가장 현명하고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무례한 행동이나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 우리가 일일이 정면으로 맞서 싸우거나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상식적인 대화나 합리적인 소통이 불가능한 사람이거나 그들의 무례함과 비상식적인 행동이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행해지는 것이라면 그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그들과의 상호작용 자체를 피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우리의 소중한 에너지를 보존하는 최선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건전한 대화와 상호 존중이 통하지 않는 상대에게 우리의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은 마치 아무런 반응 없는 벽에 대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주고 아무리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을 해주어도 그들은 우리의 말을 경청하거나 이해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피로감과 좌절감, 그리고 깊은 허무함만 우리에게 안겨줄 뿐이죠. 그럴 때에는 과감하게 그들을 우리의 시야에서 지우고 그들과의 물리적, 정신적 거리를 두는 것이 진정으로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기운과 에너지가 우리에게 전염되거나 우리의 평온을 깨뜨리지 않도록 스스로를 철저히 격리하고 보호하는 강력한 방어막을 치는 것이죠. 모든 싸움이나 논쟁에 우리가 직접 참여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전투는 아예 피하는 것이 곧 승리이며 우리의 정신 건강을 위한 가장 전략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명확하고 확고한 경계를 설정하고 이를 단호하고 침착하게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종종 타인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시험하려 들고 만약 그 경계가 모호하거나 약해 보이면 더욱 깊숙이 침범하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공간과 시간,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정신적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명확하고 흔들리지 않는 선을 긋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상대방이 우리의 경계를 넘어섰을 때 우리는 그것을 절대 방치하거나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이나 행동은 저에게 매우 불쾌감과 불편함을 줍니다. 죄송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거나 행동하시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 매우 어렵습니다와 같이 자신의 감정과 불편함을 솔직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격앙되거나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지만 매우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어조와 태도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불쾌감이나 치매를 느꼈을 때 죄책감 없이 자신의 정당한 감정을 표현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권리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우리의 명확한 경계를 존중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침해하려 한다면 우리는 그 관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제고하거나 단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의 존엄성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는 것은 모든 건강한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며 이를 지키지 못하는 관계는 결코 우리에게 이롭거나 건강할 수 없습니다. 타인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이나 괜한 죄책감을 잠시 접어두고 우리의 마음과 에너지를 보호하고 우리의 가치를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사랑의 시작입니다. 넷째, 긍정적인 대화 모델을 제시하는 동시에 때로는 책임지는 분노를 현명하게 표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례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무례하거나 공격적으로 대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예의 바르고 존중하는 언행으로 먼저 대화의 분위기를 이끌어가며 긍정적인 본보기를 보이는 것이 때로는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성숙하고 품위 있는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경솔한 행동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상대방의 무례함이 도를 넘거나 우리의 인격과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수준이라면 단순히 참기만 하기보다는 적절한 방식으로 분노를 표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책임지는 분노입니다. 무조건적으로 감정을 폭발시키거나 격한 어조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화가 나는지, 상대방의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 문제의 본질인지 명확하게 지적하며 분노를 표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저를 대놓고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할 때마다 저는 매우 불쾌하고 모욕감을 느낍니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저를 대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와 같이 상대방의 구체적인 행동과 그로 인해 우리가 느끼는 감정, 그리고 앞으로의 명확한 요구사항을 침착하지만 단호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어이며 상대방에게 자신의 무책임한 행동이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인지시키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억누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감정을 책임감 있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 건강과 관계의 균형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다섯째, 주변 사람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구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혼자서 모든 것을 묵묵히 감당하려 하거나 스스로 모든 짐을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친구, 가족, 동료들에게 자신의 상황과 어려움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감정적인 지지와 격려를 받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타인의 객관적이고 냉철한 시선이나 조언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의 실마리를 푸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 무례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각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과 압박감을 안겨준다면 결코 주저하지 말고 상담이나 심리치료 전문가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우리에게 객관적인 조언과 함께 상처받은 감정을 치유하고 정신적인 회복을 위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정신 건강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이며, 이를 위해 외부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은 결코 나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를 사랑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용기 있는 선택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돌볼 의무가 있습니다. 여섯째, 우리의 마음가짐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다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례하고 몰상식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일일이 상처받거나 그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일희일비하며 우리의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의 비뚤어진 페이스에 휘둘리거나 그들의 부정적인 감정에 전염되지 않고 우리의 내면을 지키고 평화로움을 유지하는 연습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때로는 타인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 애쓰거나 무리한 요구에도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착한 사람, 콤플렉스를 잠시 내려놓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필요와 안정, 그리고 우리의 평온함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에 하나뿐인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이며 깊은 자기애를 바탕으로 우리의 본질적인 가치를 알고 이를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야 합니다. 타인의 무례하고 경솔한 행동이나 말 때문에 우리의 소중한 자존감과 자기 가치가 훼손되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마세요. 우리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무례하고 독이 되는 사람들에 맞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패이자 갑옷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힘을 믿고 굳건히 나아가야 합니다. 일곱째, 무례한 행동의 이면에 숨겨진 상대방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종종 무례한 사람들은 스스로의 낮은 자존감, 불안감 또는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타인을 깎아내리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무례함은 당신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내면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이해는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을 줄이고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우리에게 향하는 개인적인 공격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상처와 불안정함의 투사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그들의 행동에 감정적으로 덜 반응하게 되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불필요하게 당신의 외모나 능력을 비하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가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 스스로가 자신의 외모나 능력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가 무례함에 더욱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정신적인 여유를 제공하며 그들의 부정적인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돕습니다. 여덟째, 3단계 대화법과 프레임 전환을 활용하여 상황을 주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샘혼 작가가 제시한 함부로 말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법에서처럼 우리는 우리의 대화 프레임을 설정하고
상대방의 오류를 지적하는 효과적인 대화 기술을 익힐 수 있습니다. 3단계 대화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무례한 발언을 정확히 반복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제 옷차림이 이상하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와 같이 말이죠. 둘째, 그 발언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매우 불쾌하고 모욕감을 느낍니다. 셋째, 앞으로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지 명확하게 요청합니다. 앞으로는 제 옷차림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처럼 침착하게 상대방의 발언을 되돌려주고 그로 인한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며 명확한 행동 요청을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행동이 가져온 부정적인 결과를 인지시키고 더 이상 선을 넘지 못하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또한 대화의 프레임을 내가 유리한 쪽으로 전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무례한 발언으로 공격해 올 때 그들의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그 말씀은 제게 어떤 의도로 하신 건가요? 와 같이 질문하여 상대방에게 자신의 발언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대화의 주도권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들은 우리가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닌 적극적으로 상황을 통제하고 주도하는 주체적인 존재임을 스스로에게 그리고 상대방에게 각인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홉째,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지혜를 되새기며 장기적인 관점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례한 사람과의 갈등이나 불쾌한 상황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일 뿐 전체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모든 어려움은 결국 지나가기 마련이며 우리는 그 과정에서 더 강해지고 현명해질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감정에 매몰되기보다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그 무례한 사람은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우리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인생의 스승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모든 경험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또한 모든 관계에 에너지를 쏟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무례하고 독이 되는 관계에 매달리기보다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우리의 성장을 돕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어떤 사람이 우리 곁에 남을지는 명확해질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에게 낭비할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자기 자신을 돌보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꿈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 소중하며 그 소중한 시간을 부정적인 에너지로 채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10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자기 자신을 향한 깊은 사랑과 존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대처법의 근간에는 바로 이 자기애가 존재합니다. 나의 가치를 내가 먼저 인정하고 존중할 때 타인의 어떤 무례함도 우리의 핵심을 흔들 수 없습니다. 스스로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매 순간 되새겨야 합니다. 거울을 보며 나는 소중한 존재야.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해라고 말해주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며 이 관계가 건강해야 외부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생깁니다. 무례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자신의 마음을 돌보고 좋아하는 활동에 몰두하며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투자하는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다시금 일어설 힘을 주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자신의 감정을 헤아려주며 스스로에게 친절해지는 연습을 꾸준히 해보세요. 이러한 자기 사랑은 우리가 타인의 무례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의 편에 서서 자신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충분히 가치 있고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 중에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을 더해주는 소중한 인연들도 있지만 불행히도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심지어 우리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이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의 부정적인 그림자 속에 갇혀 살거나 그들의 무례함에 무력하게 휘둘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제가 나눈 철학적 지혜와 심리학적 통찰, 그리고 실용적인 대처법들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하고 우리의 존엄성과 자존감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분명히 힘들고 지치는 순간도 찾아오겠지만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저의 진심 어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치고 상처받은 마음에 작은 위로와 함께 새로운 용기와 지혜를 선물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제가 나눈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차분히 곱씹어 보시고 여러분의 구체적인 상황과 마음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을 용기 있게 선택하여 실천해 보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작은 변화와 시도들이 모여 여러분의 삶을 더 평화롭고 더 단단하고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하고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더 이상 타인에게 만만하게 보이지 말고 여러분만의 빛나는 가치를 당당하게 드러내며 여러분의 주체적인 삶을 힘차게 살아나가세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리고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든 저는 항상 여러분의 편에 서서 변함없이 응원하고 지지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찬란한 내일에 더 큰 평화와 행복, 그리고 진정한 자유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친하면 친할수록 네 가지는 속여야 평생 인연이 됩니다. 이 말에 놀라셨나요? 어쩌면 이 이야기는 지금 당신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게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당신의 삶에서 진정한 인연을 지키고 더 나아가 당신 자신을 보호하는 지혜로운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는 강물과 같아서 때로는 잔잔하게 흐르지만 때로는 경류처럼 휘몰아치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며 오래도록 함께할 수 있을까요? 특히 한국인에게 관계는 삶의 큰 부분입니다. 정이라는 우리만의 특별한 감정처럼 우리는 타인과의 연결 속에서 위안을 찾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정은 외국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한국인 특유의 감성이기도 합니다. 정은 따뜻함과 차가움, 좋음과 나쁨 등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며 애정, 우정, 동정심 등 모든 감정을 아우르는 복합적인 감정의 결정체입니다. 오랜 관계에서 형성된 정의 끈끈함 때문에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유독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이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너무 가깝기에 오히려 상처받고 너무 깊이 엮여서 헤어나오기 힘든 경우도 있죠. 관계는 양날의 검과 같아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강해서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에게 기대고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 지향적 성향은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만듭니다. 혼자서 끙끙 앓기보다는 어려움을 솔직하게 표현해야 주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믿음이 강합니다. 이는 분명 따뜻하고 좋은 모습이지만 때로는 그 기대가 상처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 속에서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모든 것을 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언제나 최선은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내면을 보호하고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비밀이라는 보험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것들을 속여야 하니 숨겨야 우리는 더 행복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품은 비밀이 오히려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서로에 대한 존중을 깊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그 네 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관계에 새로운 지혜와 평온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당신의 모든 약점과 불안을 속이세요. 아니, 숨기세요. 우리는 누구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딘가 불안하고 어딘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친한 사람에게는 이런 약점까지 모두 드러내고 싶어집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어쩌면 그것은 순수하고 아름다운 관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나만의 어두운 그림자를 가지고 있듯이 우리 안에는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취약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 부분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진정한 관계의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약점을 다 드러내는 것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타인의 약점을 이용하거나 무의식적으로 그 약점을 파고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나의 약점이 상대방에게는 나를 조종하거나 나에게 실망하거나 혹은 나를 떠날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약점은 당신 자신을 가장 잘 아는 당신만이 다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두에게 노출하는 것은 당신을 취약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금강경 3장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에 집착하지 않으면 모든 업에서 벗어나리라. 이 말씀처럼 당신의 약점에 스스로도 너무 집착하여 그것을 모든 관계의 중심에 두려하지 마세요. 당신의 약점은 당신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일부일 뿐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약점은 당신이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짐처럼 떠넘기거나 동정을 구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 스스로 그 약점을 마주하고 극복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발판으로 삼아야 합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내 부족한 점을 친구들에게 다 털어놓았지. 그랬더니 어떤 친구는 나를 이용하려 들고 어떤 친구는 나를 무시하더라고. 나이가 드니 알겠더군. 진정한 친구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감싸주는 이라는 걸. 그리고 내 약점을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그렇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당신의 약점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약점을 알면서도 알지 못해도 당신을 존중하고 아끼는 관계입니다. 때로는 당신이 겪는 외로움이나 불안 같은 감정들은 당신이 새로운 기운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지하에 뿌리를 내릴 때는 땅속 깊이 잠들 듯 조용합니다. 외로움은 정지 상태가 아니라 가장 깊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내면의 정리 시간입니다. 법화경 5장에서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모든 존재는 스스로를 비우는 가운데 잠든 생명을 얻는다. 외로움은 바로 그 비움의 시작입니다. 가득 찬 마음에는 운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불안과 약점을 모두에게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 스스로를 보호하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오히려 그 약점을 당신만의 성장의 동력으로 삼고 조용히 보완해 나가세요. 그리고 당신의 강점과 긍정적인 면을 더욱 빛내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더 단단해지고 당신을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들이 당신 곁에 오래도록 머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약점은 스스로 치유하고 다스려야 할 내면의 과제이지 타인에게 맡겨야 할 짐이 아닙니다.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다스릴 때 비로소 건강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이 약점과 불안을 숨김으로써 당신은 스스로를 보호하고 진정한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내 약점은 나의 성장을 위한 씨앗이야.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야. 오히려 이것을 통해 더 강해질 수 있어. 두 번째, 당신의 모든 성공과 재물을 속이세요. 아닙니다. 과시하지 마세요. 성공과 재물은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너무 드러내고 과시하는 것은 오히려 관계를 망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키고 때로는 당신을 돈으로만 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당신의 성공이나 재물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에 기반해야 합니다. 돈 때문에 당신에게 다가오는 사람은 돈이 사라지면 당신 곁을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한 친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탐욕을 경계하셨습니다. 금강경 14장에서는 마음에 집착하지 않으면 모든 업에서 벗어나리라고 말씀하시며 물질적인 것에 대한 집착이 고통을 가져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의 재물이나 성공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욕구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당신은 진정한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공은 조용히 내면의 만족으로 경험하고 재물은 지혜롭게 사용하여 당신의 삶과 타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성공의 진정한 가치는 그것이 당신에게 가져다주는 내면의 성장과 평화에 있습니다. 타인의 부러움을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 당신은 끝없는 경쟁과 피로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한 스승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바람이 불면 모든 먼지가 날리듯 당신의 성공을 너무 드러내면 불필요한 시기와 질투가 함께 날아들 것이다. 진정한 부는 마음에 있는 것이지 밖으로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진정으로 존경받는 이들은 자신의 성공을 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한 태도로 타인을 대하고 자신의 성공을 사회에 환원하며 타인의 성장을 돕는 데 기여합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은 당신의 재물이 얼마나 많은지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봅니다. 당신이 힘든 시련을 겪을 때 당신의 재물이 아니라 당신의 인품과 인간적인 매력이 당신 곁에 사람들을 머물게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성공은 당신의 노력과 실력으로 얻은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대신 겸손하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세요. 진정한 친구는 당신이 잘 되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당신이 힘들 때 아무 조건 없이 곁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관계는 당신의 재물과는 무관하게 형성됩니다. 오히려 당신의 성공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당신은 진정한 친구를 더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의 재물이 아닌 당신의 인품을 보고 다가오는 사람이야말로 평생 함께할 인연입니다. 성공은 조용히 누리고 재물은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과시하기보다 나눔과 베풀매 기회로 삼는다면 더욱 값진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의 가치는 내 안의 평화와 지혜에 있어. 겉으로 보이는 것에 있지 않아. 세 번째, 당신의 모든 꿈과 계획을 속이세요. 아니, 모두에게 말하지 마세요.
큰 꿈을 꾸고 원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삶의 활력소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친한 사람에게까지 시시콜콜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계획 혹은 아직 불확실한 미래의 꿈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때로는 당신의 꿈이 너무 커서 상대방에게는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고, 때로는 당신의 계획을 듣고 질투하거나 방해하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너무 많은 사람에게 꿈을 이야기하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꿈에 대한 기대감과 부담감만 커질 수 있습니다. 마치 꿈을 이미 이룬 듯한 착각에 빠져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꿈은 씨앗과 같아서 아직 싹을 틔우기 전에는 외부의 환경에 매우 취약합니다. 너무 일찍 모든 것을 공개하면 불필요한 시선이나 간섭 혹은 부정적인 에너지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꿈이 단단해지고 구체화될 때까지는 조용히 품고 숙성시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법화경 5장에서는 모든 존재는 스스로를 비우는 가운데 잠든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꿈을 모두에게 떠벌리지 않고 조용히 내면에서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씨앗이 땅속 깊이 숨어 있다가 적절한 시기에 싹을 틔우듯이 말입니다. 당신의 꿈은 당신만의 내면에서 자라나야 하는 생명과 같습니다. 외부의 평가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오롯이 당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그 꿈의 형태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비판이나 조언은 때로는 도움이 되지만 때로는 당신의 열정을 꺾거나 당신의 독창성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한 현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가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는 배를 만들고 엔진을 점검해야 한다. 목적지를 떠벌리는 것은 불필요하다. 일단 항해를 시작한 후에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면 된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꿈은 당신만의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은 오롯이 당신의 몫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꿈이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추었을 때, 그때 비로소 당신에게 진심으로 조언과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과 공유해도 늦지 않습니다. 꿈은 종종 무의식의 영역에서 먼저 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당신의 대운이 다가올 때는 꿈을 통해 물, 길, 빛과 같은 상징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꿈들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기운 전환을 먼저 알아챈 것입니다. 꿈에서 받은 긍정적인 감정이나 메시지를 하루를 살아가는 지침으로 삼는다면 당신의 꿈은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꿈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꿈은 소중하게 다루어야 할 당신의 내면 자산입니다. 그것을 조용히 품고 차근차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꿈을 말로만 꾸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당신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을 때 사람들은 당신의 꿈에 대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꿈과 계획을 너무 쉽게 노출하지 않음으로써 당신은 불필요한 간섭과 방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내 꿈은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나는 나만의 속도로 나아갈 거야. 네 번째, 당신의 모든 선행과 희생을 속이세요. 아니, 드러내지 마세요.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거나 희생을 감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선행이나 희생을 상대방에게 알려주고 인정받으려 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순수한 선행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거나 혹은 당신이 보상을 기대한다고 오해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선행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은 그 자체로 당신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감을 주어야 합니다. 타인의 인정이나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들어가는 순간 그 선행은 퇴색될 수 있습니다. 아미타경 3장에는 마음이 어지러울지라도 마음을 돌이켜 바라보면 고요함은
다시 그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외부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고요함과 평온함 속에서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선행이 진정으로 의미를 가지려면 그것이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칭찬이나 감사는 잠시 동안의 만족을 줄 수 있지만 진정한 기쁨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평화와 충만함입니다. 당신의 선행은 당신의 인격을 더욱 고매하게 만들고 당신의 영혼을 더욱 빛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수행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을 돕는 일은 나 자신을 돕는 일과 같다. 그 선행을 누군가에게 알리려 하는 순간 그 선행은 보상이 필요한 거래가 되어버린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선행은 당신의 마음을 맑게 하고 당신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남에게 드러내려 하지 마세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과 진심은 언젠가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해하지 마세요. 당신의 선행은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훗날 당신의 삶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당신이 베푼 선행들이 알게 모르게 당신을 돕는 에너지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금강경 26장에서는 모든 법은 자성이 없으니 고요한 가운데 지혜가 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면이 고요해지고 감정의 흐름이 정돈될수록 기운은 맑아지고 복은 머무를 자리를 얻게 됩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운을 부르듯이 조용히 베푸는 선행은 당신의 삶에 평온과 감사를 더해줄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나를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거야. 타인의 인정보다 내 마음의 평화가 중요해. 나의 선행은 나를 위한 조용한 수행이야. 이처럼 친한 관계일수록 이 네 가지를 숨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는 상대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보호하고 당신 자신을 보호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 진정한 친밀함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서로의 내면을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친밀함을 만듭니다. 우리는 관계지향적인 민족입니다. 정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깊이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정이 때로는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상대방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불편한 사람과는 심리적, 물리적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관계를 다 끌어안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적절한 거리 유지가 필수적입니다. 지나치게 밀착된 관계는 오히려 병리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당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좋은 인연은 당신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당신을 성장시킵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다스리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힘들 때는 억지로 밝은 척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세요. 자기 이해는 건강한 관계의 첫걸음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을 통해 배우고 발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관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스라이팅을 경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현혹하고 교란하고 조작하려 한다면 건강한 관계를 위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때로는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끊어내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특히 부모님과의 심리적 독립은 성인이 되어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과거의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은 중요하지만 지나친 배려는 오히려 자신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착한 아이 콤플렉스에서 벗어나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 진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이 모든 지혜는 결국 당신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단단하고 지혜로울 때
비로소 당신 곁에는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고 존중하는 인연들이 머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평화롭고 행복한 관계들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소중한 존재이고 나를 아끼는 것이 모든 관계의 시작이야. 나를 지키는 지혜가 진정한 인연을 부를 거야. 이 네 가지 지혜로운 속임이 당신의 삶에 평생 이어질 좋은 인연을 불러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이 지혜로운 방법들을 당신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분명 당신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당신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행복을 응원합니다.